2024년 1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68세 김순례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카페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다가 무언가 구겨진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워들었는데 평범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금액 1200만 원. 순례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간 강남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영수증을 봐왔던 그녀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종이 재질이 달랐습니다. 로고 인쇄 상태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가짜 영수증이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들어 카페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40대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목소리가 큰 여자, 박미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명품 자랑, 남편 자랑, 아이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가방이 1200만 원짜리라고 했었지. 그녀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김순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68세, 송파구 작은 빌라 반지하에 혼자 사는 그녀는 5시 정각에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쭉 이 일을 해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았습니다. 순례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경비실의 박 노인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박 선생님. 순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진 계절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을 돌며 깨끗하게 쓸어나갔습니다. 6시가 되면 단지 안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미영 씨, 오늘 가방 또 바꿨어요? 아, 이거요?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어요. 샤넬 클래식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얼마예요? 1200만 원이요. 근데 남편이 워낙 잘 벌어서. 박미영이었습니다. 45세.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여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 모여 소위 말하는 엄마들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는 카페 앞 화단을 정리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35평으로 이사 온 지 3년 됐는데 이제 좀 좁아요. 남편이 내년에 50평으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역시 미영 씨네는 달라. 우린 아직 25평 전세인데. 어머, 전세요? 힘드시겠다.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낙엽을 쓸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기 청소 아줌마 좀 저리 가면 안 돼요? 먼지 날려서 커피 마시기 힘들어요. 박미영이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 네, 죄송합니다. 순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줌마 맨날 여기서 기웃거려. 우리 대화 엿듣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뭘 알아듣겠어. 순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15년간 이런 일은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처음엔 속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뭘 입고 어디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례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례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동네 노인정에 들러 바둑을 두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맛있어. 근데 엄마, 아직도 그 청소일해? 응, 재밌어서 하는 거야. 에휴, 엄마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쩌려고. 알면 어때? 나는 부끄러운 거 없어. 딸 김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세인 지연은 강남에서 꽤 큰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가 그 아파트 단지 청소하고 있다는 거 알면 다들 기절할 거야. 그래서 재밌지. 술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김순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년간 강남 최고의 한정식집 순례관을 운영했던 대표였습니다. 정치인, 재벌, 연예인들이 줄 서서 찾아오던 그 순례관.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은퇴한 후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 빌라도 청소일도 모두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서만 살면 안 돼. 낮은 곳도 알아야지. 그것이 순례의 철학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든 순례는 오늘 주었던 가짜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만든 가짜 영수증이네. 요즘 이런 것도 팔아? 40년간 장사를 하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봐왔던 순례였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사네. 그녀는 영수증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딸 지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왔어? 밥 해놨다. 순례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강남 어떤 식당보다 맛있어. 그러게, 내가 40년 음식 했는데 뭘. 둘은 오순도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 왜 청소일해? 내가 드리는 용돈으로 충분하잖아. 응, 충분해. 근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러면 문화센터 다니든가 여행 다니든가. 왜 하필 청소야? 순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구경이 재밌어서. 아파트 단지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무슨 사람들? 순례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짜 영수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걸 주었어. 지연은 영수증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거 중고나라 가짜 영수증이잖아. 요즘 이런 거 팔아서 허세 부리는 사람들 있다던데.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누가 버린 건데? 그 아파트에 박미영이라는 여자가 있어. 매일 카페에서 명품 자랑, 아파트 자랑, 남편 자랑하는데 그 가방 영수증이야.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빈 껍데기인 사람들. 그러게. 근데 걔가 나한테 매일 반말해. 저기 청소 아줌마 저리 가라고. 뭐? 우리 엄마한테? 지연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엄마,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박미영? 나이는? 45살쯤 됐을 거야. 남편이 무역회사 다닌다고 했어.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 여자야?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 해외여행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송파 워킹맘 미영이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맞아. 이 여자야. 근데 엄마, 이상해. 이 여자 인스타 보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거래처 중에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확인해 봤거든. 뭐가 이상한데? 지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여자 남편 무역회사 다닌다고 했지? 그 회사 6개월 전에 부도났어. 지금 남편은 실업 상태야. 그리고 그 아파트 35평짜리 소유주 아니야. 전세야.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응. 전세금도 밀려서 집주인한테 소송당할 판이래. 내가 인테리어 일하면서 부동산 정보 많이 알잖아. 확인해봤어. 순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저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지? 허세지 뭐. 있어 보이고 싶은 거야.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불쌍하기도 하네. 불쌍하긴. 엄마한테 반말하고 무시하는 여자가. 지연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저 여자 참교육 좀 하고 싶다. 그냥 둬. 살다 보면 알아서 들통날 거야. 아니, 엄마. 저런 사람들은 한번 제대로 깨져야 정신 차려. 매일 남 무시하고 없는 것 있는 척하고 저러다 진짜 큰일 나. 순례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일단 지켜보자. 분명히 저 여자 발목 잡을 일이 생길 거야. 그날 밤 순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미영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많이 봐왔습니다. 순례관을 운영할 때 돈 있는 척하며 외상값 떼먹으려던 사람들, 남편 직업 속이고 허세 부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대부분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나서서 망신 줄 필요는 없지. 순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6시 30분 어김없이 박미영 일행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미영 씨, 이번 달 제주도 간다면서요? 응, 남편이 휴가 내서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 신라 호텔 스위트룸 예약했어. 와, 부럽다. 우린 펜션 가기도 힘든데. 순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라 호텔 스위트룸이라. 전세금도 못 내면서 혼잣말이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미영이 순례를 발견했습니다. 아, 저기 청소 아줌마. 여기 와봐요. 순례는 다가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화장실 앞에 쓰레기 좀 치워요. 더러워서 못 지나가겠어. 네, 알겠습니다. 순례가 돌아서려는데 박미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옷 좀 깨끗하게 입고 다녀요. 단지 이미지가 있잖아. 순례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입은 청소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줌마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 맨날 굽실굽실하고. 글쎄, 청소 아줌마들은 다 저래. 순례는 화장실 앞으로 가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수많은 VIP들을 상대하며 한 번도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관도 재벌 회장도 톱스타도 순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껍데기 허세 아줌마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참아야지. 순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청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62세 이옥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늦은 나이에 청소 일을 시작한 여성이었습니다. 술래 언니, 잘 부탁드려요. 응, 같이 열심히 해보자. 술래는 옥분에게 청소 요령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구역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하는지, 옥분은 성실하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옥분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 못하겠어. 그만둘래. 왜? 무슨 일 있어? 저기 카페에 모이는 아줌마들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막 소리 질렀어. 누가? 뭐라고? 옥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화장실 청소하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아줌마 나가요. 냄새나라고 했어. 근데 내가 청소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해? 수준이 너무 낮아라고 했어. 술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 누군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매일 카페에서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박미영이었습니다. 술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옥분아, 신경 쓰지 마. 저런 사람들 상대할 가치 없어. 근데 언니, 너무 속상해. 나도 예전에는 좋은 집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다니. 옥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술래는 옥분을 안아주었습니다. 옥분아, 들어. 사람의 가치는 뭘 입고 어디 사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로 정해지는 거야. 저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속은 텅 빈 사람들이야. 그래도 너무 힘들어, 언니. 알아. 힘들지.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떳떳하게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술래의 말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그 박미영이라는 여자 말이야. 응, 왜? 걔가 새로운 청소 아줌마한테 막 소리 질렀대. 수준 낮다고.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뭐? 진짜 그 여자 가만 안 둬. 엄마, 나 이번에 확실하게 참교육할 거야. 어떻게? 엄마, 다음 주에 그 아파트 주민회에 있는 거 알아? 응, 알아. 전단지 봤어. 거기서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문제 다룬다던데 엄마가 발언해봐. 내가? 응. 엄마가 직접 말하는 거야. 청소 직원들이 어떤 대접 받고 있는지. 술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누군지 들킬 수도 있어. 들키면 어때? 오히려 더 재밌잖아. 지연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명성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 평범한 청소 아줌마로 살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고한 사람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술래의 결심이 섰습니다. 주민회의는 5일 후였습니다. 술래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40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분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술래는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불타는 느낌.
40년 전 처음 식당을 열 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회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커뮤니티 센터에는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4050대 주부들이었고 그중 박미영도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차 문제. 둘째,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 셋째,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동대표의 진행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이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대해 의견 나눠주세요. 술래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저기 뒷줄에 계신 분. 술래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에서 1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순례라고 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주민회의에 청소 직원이 직접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단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주민분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순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에게 반말을 하시거나 수준이 낮다며 모욕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최소한의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순례는 박미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분은 스스로 아실 겁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 주민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라면 해당 안 되시는 거죠. 순례의 대답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미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청소 아줌마가 주민회의에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돼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뭘 바라는 건데요? 존중을 바랍니다. 돈을 받고 일한다고 해서 인격까지 파는 건 아닙니다. 뭐요? 박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청소 아줌마가? 순례도 일어섰습니다. 네, 저는 청소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뭔데요?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5년간 숨겨왔던 카리스마가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정치인과 재벌들을 상대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박미영은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주변 사람들도 순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 아줌마 좀 다르지 않아? 그러게, 보통 청소 아줌마 같지 않아. 웅성거림 속에 동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양측 다 감정적으로 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순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영도 억지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미영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건방지게 청소하는 주제에 주민한테 대들어? 글쎄 좀 이상하긴 했어. 눈빛이 무섭더라. 그냥 나이 먹어서 눈치 없는 거지. 내일부터 저 아줌마 가만 안 둘 거야. 박미영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만에 싸움했네.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 옥분이 당한 거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어땠어? 글쎄 좀 싸웠어. 싸웠어? 우리 엄마가? 상대는 누구야? 그 박미영이라는 여자.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대박.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일단은 비겼어. 근데 저 여자 앙심 품은 것 같아. 앙심? 뭘 할 수 있겠어. 저런 빈 껍데기가. 그래도 조심해야지. 순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40년 사업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위험하다는 것. 특히 자존심 강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했습니다. 내일부터 조심해야겠어. 순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박미영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례에게 온갖 트집이 잡혔습니다. 저기 청소 아줌마 여기 쓰레기 안 치웠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제 청소한 구역인데요. 뭐라고요? 대드는 거예요? 박미영은 매일 순례를 괴롭혔습니다.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안 치웠다고 항의하거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순례를 불렀습니다. 순례 씨, 요즘 민원이 많아요. 뭔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순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의 모임 멤버들에게 순례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그 청소 아줌마 있잖아. 주민회의에서 나한테 대들었어. 완전 미쳤지? 어머, 진짜? 청소하는 사람이? 응. 저런 사람이 우리 단지에 있다니 수준 떨어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순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좀 그렇대. 주민한테 대든다며? 순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열흘 후 관리사무소장이 순례를 불렀습니다. 순례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뭔데요? 일부 주민들이 순례 씨 교체를 요청했어요. 서명까지 받아왔더라고요. 서명 용지가 내밀어졌습니다. 거기에는 2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맨 위에 박미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순례 씨.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순례는 서명 용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간 이 단지를 위해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인수인계 해야 하니까. 고마워요, 순례 씨. 미안해요. 순례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5년이네.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사업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자식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 쫓겨나게 되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옥분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존중을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청 바빠서 짧게 할게.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 미안. 응, 그래. 엄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엄마, 나 알아. 무슨 일이야? 순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잘렸어. 뭐? 잘렸다니? 누가 감히? 그 박미영이라는 여자. 주민들 서명 받아서 교체 요청했대.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미쳤어? 그년이 완전 미쳤어. 엄마 가만 안 둬. 내가 진짜 그년 인생 끝내버릴 거야.
지연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우리 엄마가 누군데? 그년이 감히. 지연아. 술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복수는 하지 마. 그건 엄마 방식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 술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저 사람들 허세로 살다 보면 결국 무너질 거야. 엄마는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엄마는 너무 착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착한 게 아니야. 때를 기다리는 거야. 술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년 사업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인내심에서 결정된다는 것. 섣불리 움직이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믿어.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았어, 엄마. 근데 너무 힘들면 말해. 나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술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말랐고 대신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계셨네요. 공원에서 쉬고 있던 술래에게 5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한미숙이었습니다. 아, 미숙 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앉아도 될까요? 미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 서명. 저도 했었어요. 술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해서 말씀드리러 왔어요. 사실 박미영 씨가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서명한 거거든요. 협박이요? 네. 서명 안 하면 자기 모임에서 왕따 시킨다고. 이 동네에서 고립시킨다고. 술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근데 아주머니, 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미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미영 씨네 집 있잖아요. 저 어제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갔는데 집주인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전세금 못 내서 나가라고. 술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남편 회사도 부도났대요. 지금 실업 상태래요. 지연이 조사했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죠? 글쎄요. 아마 들키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있는 척해야 모임에서 지위가 유지되니까. 미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박미영 씨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다들 그냥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 아주머니 편이에요. 다른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아주머니 편이에요. 15년간 우리 단지 위에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미숙의 말에 술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미숙 씨. 아니에요. 제가 미안한 거죠. 아주머니 같은 분이 쫓겨나면 안 되는데. 미숙이 돌아간 후 술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미영의 허세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문제, 남편 실업 문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때가 됐어. 술래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너 그 박미영이라는 여자 정보 아직 갖고 있지? 응, 왜?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술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술래관 단골이었던 기자 있잖아. 서울경제 이원호 기자. 연락처 좀 찾아줘. 이원호 기자? 왜? 할 일이 있어. 술래의 목소리에는 40년 전의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목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제대로 나서는 거야? 응. 15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 알았어. 바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술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다려, 박미영. 내 허세의 끝을 보여줄게. 며칠 후 순례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숙을 통해 박미영에게 불만 있는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명 넘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미영 씨가 그동안 우리한테 한 행동들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 박미영 씨에 대해 알아본 게 있습니다. 순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파트 35평, 자가가 아니라 전세입니다. 그것도 전세금 밀려서 소송당하고 있어요. 남편 회사는 6개월 전에 부도났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은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가짜 영수증입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 맨날 잘난 척하더니 빈껍데기였네.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자신있게 자랑하더니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순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말이 맞아요. 박미영 씨 때문에 우리 모두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해요. 결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원호 기자에게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순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응, 원호 씨. 나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사기성 허세 문화에 대한 기사 쓸 생각 없어? 중고나라 가짜 영수증, 있는 척하는 사람들 이야기. 오, 재밌는 주제네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내가 좋은 사례 하나 줄게. 근데 절대 내 이름은 빼줘. 알겠습니다, 여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김순례, 68세. 40년간 순례관 대표, 15년간 아파트 청소 아줌마.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원래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습니다. 박미영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안건이 있습니다. 동대표가 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김순례 씨 교체건에 대해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에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에 제기라니? 한미숙이 일어섰습니다. 저요. 제가 이에 제기했습니다. 뭐, 미숙 씨가? 네. 저 그리고 여기 계신 23명의 주민들이 함께 이에 제기했습니다. 미숙 뒤로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박미영 서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다들 왜 그래? 미숙이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 우리 더 이상 당신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당신이 그동안 한 행동들 다 알아요. 허세 부리면서 남들 무시하고 청소 아줌마한테 막말하고. 근데 정작 당신은 뭔데요? 그때 커뮤니티 센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순례는 달랐습니다. 청소복이 아니라 품격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고 온몸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 아줌마 아니야? 뭐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순례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15년간 숨겨왔던 본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례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1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40년간 강남에서 순례관이라는 한정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충격이 퍼졌습니다. 순례관? 그 유명한 순례관? 정치인들, 재벌들 다 가던 그 식당? 말도 안 돼. 그 순례관 대표가 여기서 청소를 했다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증거 있어? 그때 커뮤니티 센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지연은 큰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례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례가 가게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전직 대통령, 유명 재벌 회장들의 축하 화환이 보였습니다. 이게 제 어머니십니다. 순례관 대표 김순례.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어서 여기서 청소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진짜였어? 그 전설적인 식당 대표가 우리 아파트에서 청소를? 믿을 수가 없어. 순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좋아서. 순례는 박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이 저를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심하게 무시하더군요. 청소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듯이. 박미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박미영 씨. 순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은 매일 명품 자랑, 아파트 자랑, 남편 자랑을 했죠. 하지만 전 다 알고 있었어요. 순례가 가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이 버린 거예요.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가짜 샤넬 영수증.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파트 소유 아니죠? 전세예요. 전세금도 밀려서 소송당하고 있고요. 그건 남편 회사는 6개월 전에 부도났어요. 지금 실업 상태죠. 박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40년간 장사하며 배운 게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요. 당신은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영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그냥 무시당하기 싫었어요. 여기 이사 왔는데 다들 잘 살아서 저만 못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있는 척 했어요. 그래야 무시 안 당할 것 같아서. 비참한 고백이었습니다. 순례는 잠시 박미영을 바라보다가 다가갔습니다. 박미영 씨. 박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순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허세로는 진짜 존중을 얻을 수 없어요. 진짜 존중은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박미영이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늦지 않았어요. 순례가 박미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례 씨 진짜 대단해요. 역시 다른 분이셨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동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순례 씨 교체건 만장일치로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경미화 공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순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제 이원호 기자가 쓴 기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강남 전설의 한정식집 대표 15년간 아파트 청소부로 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포털 메인에 올랐고 조회수 500만을 넘겼습니다. TV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MBC, KBS, SBS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순례 씨, 왜 은퇴 후 청소 일을 선택하셨나요? 사람은 높은 곳에서만 살면 안 돼요. 낮은 곳도 알아야 진짜 삶을 알 수 있어요. 순례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0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진짜 멋진 분이시다. 저렇게 살고 싶다. 허세 부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셨네요. 노년의 모범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례관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을 본 대기업 회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순례 여사님, 저 예전에 순례관 단골이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순례관을 다시 열 생각 없으세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한 몸이에요. 하지만 딸 지연이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돈 벌자는 게 아니야. 엄마의 요리, 엄마의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야. 젊은 요리사들에게 가르쳐줘. 순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그래, 다시 해볼까? 순례관 2.0이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컨셉은 나눔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줄이 100m나 이어졌습니다. 예전 단골들, 방송을 보고 찾아온 새 손님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까지. 순례 여사님 요리 여전하시네요. 아니,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15년간 청소 일을 하셨다니. 진짜 존경합니다. 순례는 주방에서 요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자리구나. 그리고 박미영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허세를 버리고 진솔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문제도 해결했고 남편도 새 직장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박미영이 순례관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여사님. 순례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미영 씨 왔어요? 앉아요. 박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 때문에 여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순례가 박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미영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달라졌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박미영은 순례관의 나눔 식사 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순례를 주목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년사회공헌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순례는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일 뿐이에요. 청소 아줌마일 때도 식당 대표일 때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상 직후 더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제 한식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식의 정신, 그리고 나눔의 철학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순례는 미국, 일본, 중국의 요리사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음식을 만들며
15년간 청소를 하며 배운 것은 하나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존중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 연설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3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CNN, BBC에서도 순례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68세 한국 할머니가 전 세계에 전하는 삶의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순례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청소 아줌마의 비밀. 출간 첫 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책 출판 기념회에서 순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제 인쇄 전액을 기부해서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딸 지연, 아들 지훈, 손주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미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례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옥분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순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살아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념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15년간의 청소 아줌마 생활. 그리고 다시 찾은 자신의 자리. 인생은 참 재밌어. 순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순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청소 일은 하지 않지만 이른 아침의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순례는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할까?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전국 순회 강연, 요리 아카데미 설립,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캠페인. 바빠지겠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68세. 아직 할 일이 많은 나이였습니다. 순례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자. 내일도 모레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년 후 순례관 2호점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젊은 요리사들을 가르쳤습니다. 환경미화원 장학재단은 매년 100명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순례관 부산점의 봉사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변화한 그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서울 본점에서 순례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은 그만두었지만 이번에는 당당한 직원으로서였습니다. 순례는 70세 생일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청소 아줌마로 살 때도 식당 대표로 살 때도 항상 행복했어. 왜냐하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할 거야? 순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80살에는 또 뭘 할까? 그때 가봐야 알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순례, 68세에 시작한 인생 2막. 청소 아줌마에서 국민 멘토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어떤 자리에 있든 당당하면 된다는 것. 진짜 존중은 허세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가 당신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